안녕하십니까. 예, 유범진입니다. 이제 우리 EXW 이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우리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인코텀즈는 딱 5가지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시험 문제가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볼게요. 위, 비, 운, 보, 통. 앞글자만 땄을 때 위비운보통 이렇게 구분돼요. 위비운보통이 앞글자만 딴 건데 본 이름은 뭐냐면은 위험, 비용, 운송계약, 보험계약, 통관. 통관은 수출 통관이 있고요. 수입 통관이 있어요. 수출 통관이 있고 수입 통관이 있어요. 위험과 비용은요, 분기점이라고 해서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셀러에게서 바이어에게로 넘어가는 포인트는 어디냐? 얘를 첫 번째 물어보고요. 큰 틀에서는 얘가 1번이에요. 큰 틀에서. 그 다음에 운송계약은 누가 하느냐? 큰 틀에서 2번입니다. 근데 이건 이미 앞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E와 F 조건은 바이어, C와 D 조건은 셀러가 한다는 거.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3번. 크게 네 번째 통관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11가지 조건은요, 이 4가지 기준으로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4가지 기준으로 정리가 됩니다. 좋습니다. 바로 EXW 먼저 보실게요. 먼저 EXW는요, 이러한 조건입니다. 잘 보시면은 이렇게 좀 요약 작성을 해볼게요. 셀러가 자신의 공장에 물품을 놓아둔 때 셀러가 자신의 공장의 물품을, 즉 공장 앞에, 공장 마당에 물품을 놓아둔 때 뭐가 완료된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인도 의무가 완료.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셀러인데 제가 제 공장 앞에다가 물건 잘 포장해가지고 딱 놔뒀습니다. 그럼 이렇게 놔둔 순간부터 제 할 일은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끝이라는 거. 놔둔 순간 끝이에요. 그러면은 놔뒀으면은 이 놔둔 때로부터는 누가? 바이어가 자신의 운송인의 차를 끌고 와서 자기가 직접 실어 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항구나 공항까지 가져가는 그런 조건인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우리가 알아야 할 포인트는 뭐냐면은 셀러의 인도 의무, 그 인도 의무 완료 시점이 어디냐까지인 겁니다. 예. 그래서 잘 보세요. 셀러가 자신의 공장에 물품을 놓아둘 때 인도 의무가 완료. 예,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이겁니다. 그러면은 셀러가 자신의 공장에 물품을 놓아둘 때 인도 의무가 완료한다. 이때 바로 이게 바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에요. 셀러가 공장 앞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공장 앞에 물품을 누구 처분하에? 바이어 처분하에 둔 때, 그러면 이때 위험과 비용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둔 때, 이때 셀러에게서 바이어에게로 뭐가? 위험과 비용이 이전한다는 논리예요. 이전. 네. 느낌 오시나요? 제가 제 공장이 여기면은 여기다 물건 딱 놓아둔 순간 이제부터 이 물건의 위험과 비용은 다 누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셀러가 부담하는 겁니다. 예, 셀러가 부담한다. 아니, 죄송합니다. 바이어가 부담한다는 겁니다. 바이어가, 셀러가 이 물품을 자신의 공장 앞에 놓아둔 때, 그 놓아둔 때까지는 셀러가 모든 걸 부담하지만 그걸 놓아둔 때부터는 바이어가 부담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요, 요걸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험과 분기점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실래요? 동시 이전 조건, 동시 이전.
동시 이전 조건. 그러니까 위험과 비용이 한 번에 이동합니다. 따로따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전합니다. 예. 그래서 셀러는 뭐 할 때까지만 자신의 의무를 다하면 돼요. 자신의 공장 앞에 물건을 놔둘 때까지만 자신의 비용과 위험을 쓰면 되는 겁니다. 예. 위험도 부담하는 그때까지만요. 좋습니다. 이렇게 공장에 물품을 놓아둘 때 인도 의무가 완료된다. 이 완료되는 시점에 위험과 비용이 바이어에게로 이전한다. 좋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응용하자면은 제가 그렇게 제 공장, 제 셀러로서 제가 공장 앞에 그렇게 물품을 놓아뒀습니다. 전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바이어가 와서 그 물건을 실어가는데 망가뜨렸어요. 그럼 누구 책임인 거예요? 바이어 책임인 거죠. 왜냐면 저는 이제 인도 의무가 완료됐으니까 더 이상 제가 부담하거나 지불해야 될 것들은 없는 겁니다. 운송계약 누가 할까요? 운송계약은요, 아까 EF 조건은 누가 운송계약하는 거였죠? 바이어가 하는 거였죠? 이거 바이어. 운송계약 바이어가 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 누가 할까요? 보험계약. 아까 보험하면은 일단 아까 여기 한번 봐주세요. 아까 보험하면 뭐였죠? 보험하면은 I가 들어갔었죠? I, 인슈런스. I가 들어갔으면은 말 그대로 보험료 누가 지불하는 거였죠? 셀러가 지불하는 거였어요. 셀러가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거는 셀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보험 계약자가 된다는 거예요. 보험 계약자가 된다는 겁니다. 결론. 인코텀즈 조건에 I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만, 이 I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만 반드시 누가 보험 계약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셀러가 보험을 계약할 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네 가지는 의무잖아요. 의무인데 실제적으로 이 XW에 I라는 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 I가 들어가면 누가? 셀러에게 보험 계약 의무가 있어요. 반대로 I가 안 들어가면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도 계약 의무가 없어요. 예. 참고로 바이어가 그럼 보험 들을 일은 없어요? 바이어가 보험 가입할 일 있겠죠. 그냥 본인 개인적으로 불안해요. 그럼 본인이 가입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인코텀즈에서 본인이 할지 말지를 인코텀즈에서 굳이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이어가 자기가 불안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요. 근데 수출국에서 보험을 알아보려면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는 수입국에서 온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 바이어가 셀러한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을 한다면은 그 부탁에 따라 보험 가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셀러의 의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 어찌됐건 저찌됐건 우리 인코텀즈에서는 바이어가 보험에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보험을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고요. 오직 셀러만이 계약하는 걸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어떤 글자가 들어가는 거? 인슈런스에 I가 들어가는 거 그거에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아무한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아무한테도 없어요. 왜요? I가 안 들어가니까. 통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셀러에게 있어서 이 EXW는요 마치 그냥 자신의 공장 앞에다가 물건 놔두기만 하는 거잖아요. 마치 공장 물건 놔두기만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마치 셀러한테는 이게 무슨 거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치 이게 그냥 국내 거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무슨 뭐 운송 계약을 하고 뭐 외국까지 물건 실어다 준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사람한테는 셀러한테는 국내 거래나 마찬가지라서 심지어 셀러는 뭐까지도 안 하는지 아세요? 수출 통관도 안 해요. 일반적으로 수출 통관은 셀러, 정상무역 거래라고 한다면 수입 통관 바이어가 하는 건데 수출 통관은 바이어, 수입 통관도 바이어. 따라서 EXW는요 셀러 입장에서 서술했을 때 최대 의무 조건이에요? 최소 의무 조건이에요? 최소 의무 조건이 되는 거죠. EXW는 셀러의 최소 의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W는요 딱 요걸로만 끝내세요. 요걸로만 끝내세요. EXW 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가면 됩니다. 그래서 위비운 보통
위, 운, 오, 통. 이 네 가지만 가져가시면 돼요. 위험과 비용과 같이 움직이는 거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만 가져가신다면은 EXW 푸는데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못 건드렸다, 문제에서 얘가 아닌 다른 게 나왔다, 그때 문제로서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EXW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FC에 보겠습니다. 네. 네, FCA 보실게요. 네. FCA입니다. FCA. FCA는 일단 제목부터 보시면은 운송인 인도 조건이죠. 운송인 인도 조건입니다. 운송인 인도 조건입니다. 먼저 인도를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해요. 위험과 비용에 대한 이제 인도 의무, 인도 완료 시점 같이 볼게요. 인도 완료 시점은요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게 특징입니다. 첫 번째 구가 공이라 쓰고요. 두 번째는 기라 쓰 공기. 첫 번째 인도 완료 시점의 공장은 누구의 공장이죠? 셀러의 공장에서 인도 완료 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는 뭐예요? 기타 장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기타 장소. 즉 보면은 공장에서 인도하는 건 좀 전에 뭐도 있었죠? EXW도 있었죠? 같이 볼게요. FCA는요 인도 완료 기점이 분기될 두 가지인데 공장에서 보시면은 셀러의 공장에서 EXW는 단순히 공장 앞에 놓아둔 때라고 얘기했지만 FCA에서 공장에서의 인도 완료 의무 시점은 공장에서 바이어의 차량의 물품 적재한 때라고 적었죠. 적재한 때. 셀러의 공장에서 바이어의 차량에 셀러가 물품을 적재한 때. 이때 적재를 누가 해줘요? 셀러가 해줍니다. 적재는요 셀러의 의무예요. 의무. 아까 전에 EXW에서는 셀러가 물건 실어준다는 얘기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단순히 자신의 공장 앞에 물품을 놓아둔 때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EXW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원래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바이어가 부담하는 거예요. 왜냐? 셀러에게는 적재 의무가 없으니까요. 요건 조금만 더 여기서 정리해 보시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적재 의무라고 해볼게요. 적재 의무인데요. 장소가 어디예요? 공장에서의 적재 의무예요. 누구의 공장? 셀러의 공장이죠. 공장에서의 적재 의무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EXW가 있고 FCA가 있다고 해서 좀 적재 문제 따로 빼볼게요. 따로. 공장에서의 적재 의무예요. 기억하세요. 공장에서 적재 의무인데 EXW에선 적재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재 안 해줘요. 바이어가 실어가는 거야, 알아서. 그러니까 본인이 실어가는 게 의무니까, 바이어 본인이 실어가는 게 본인의 의무니까 본인이 싫다가 떨어뜨렸으면 본인 책임이에요. 바이어 본인 책임. 하지만 FCA라는 조건에서 셀러의 공장에서의 적재 의무는 yes 있습니다. 실어줍니다, 셀러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권고사항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이어가 직간접적으로 스스로 적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EXW 쓰지 말고 뭐 써라? FCA 써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게 요건데 반드시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어디에서만? 공장에서만 그렇다고요. 기타 장소 보실게요. 기타 장소. 예. 공장에서만 한다. 공장에서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타 장소라는 건 적어도 어디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공장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공장이 아니면 공장 바뀌겠죠.
그러면 셀러 역시도 공장 밖에서 인도하는 거니까 자신의 차량에 싣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신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공장 밖으로 나오겠죠? 기타 장소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셀러, 바이어가 합의한 장소에서 이건 동의하실 거예요. 합의한 장소에서 셀러가 이렇게 할게요. 물건을 내리는 하역 준비 완료 시라고만 적어주세요. 하역 준비 완료 시 인도 의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요. 네,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그림. 그러니까 말만 보면 조금 그럴싸할 수도 있고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셀러 공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셀러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셀러의 공장이에요. 네. 근데 두 번째 인도 장소인 이 기타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누구 차량이 지금 와 있어요? 바이어 차량이 이렇게 지금 와 있겠죠, 기타 장소에. 근데 셀러도 적어도 공장에서 인도하는 게 아니니까 자신도 뭔가 물건을 실어서 차를 끌고 나와야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맞죠? 들고 올 수 없으니까 차를 끌고 이렇게 옵니다. 얘는 셀러의 차량이에요. 근데 현재 물건은 어디에 실려 있는 거예요? 셀러의 차량에 실려 있는 게 일반적이겠죠, 맞죠? 셀러의 차량에 실려 있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기타 장소에서의 인도 의무 완료 시점은 우리 트럭도 뒤에 보면 적재함 같은 거 보면은 양 옆이랑 맨 뒤에 가림막 같은 거 내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풀어가지고 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딱 내려가지고 여기에 말 그대로 물건 말 그대로 내릴 준비 하역 준비까지만 해주면은 돼요. 그리고 이제 하역 준비가 끝났으면 내릴 준비가 끝났으면은 딱 담배 한 대 피우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럼 요거 누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바이어가 누구의 비용과 위험으로?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여기에 있는 물건을 이쪽으로 옮겨 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잠시만요. 이 옮겨 실는 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바이어 맞아요? 이거 바이어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옮겨 실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깨졌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바이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FCA 조건에서는 공장에서 인도할 때는 물건 실어줘요, 안 실어줘요? 실어줘요, 셀러가. 기타 장소에서 인도할 때는 실어줘요, 안 실어줘요? 안 실어줘요. 이게 차이예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FCA에서 인도할 때는 셀러가 물품을 바이어 차량에 실어줄 때도 있고 바이어 차량에 안 실어줄 때도 있어요. 실어주는 건 공장에서, 안 실어주는 건 공장 밖에서.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FCA는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포인트 볼게요. 위험과 비용은 동시 이전이에요. 동시 이전입니다. 더 뒤에 안 쓸게요. 동시 이전 시점은 첫 번째, 두 번째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공장에서 이때, 두 번째는 기타 장소에서 이때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 두 가지가 각각 구분되세요. 참고로 인도 의무 완료 시점이 유일하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게 FCA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한 번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운송계약 누가 할까요? F 조건이니까. 바이어가 하겠죠. 바이어. 운송계약 바이어가 합니다. 왜냐고요? F 조건이잖아요. 2와 2 조건과 2로 시작하는 조건과 F로 시작하는 조건은 무조건 운송계약 바이어. C와 D로 시작하는 건 무조건 운송계약 셀러가 하는 거였잖아요. 보험계약 의무 누구한테 있을까요? 보험계약 의무는 누구한테도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누구한테도 없어요. X. 네. 여러분, FCA는 정상무역거래입니다. 따라서 수출 통관 누가 해요? 셀러가 하고요. 수입 통관 누가 해요? 바이어가 합니다. 정상무역거래가 셀러 바이어. 이게 FCA 요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까 지운 그림까지 해가지고 이것만 가져가시면 F식의 끝이고요. 문제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문제 없으시죠? 요거 보내주시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조건은 두 가지 조건을 한 번에 진행을 해야 돼요. 한 번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내용이 요거 좀 잘 없습니다. 따라서 요거 지금 잠깐 요거 쉬었다가 이 조건 F 조건 지금 EXW FC 받고 좀 있다가 CPT CIP를요 한 번에 몰아서 CIP의 보험 조건까지 한 번에 같이 보기 위해서 잠깐 끊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